이준석 성상납 사건은요, 애지중지 현지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된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장경태 강제 성추행 사건, 이 대처가요, 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도 이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 정신 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장경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찐찐이죠. 코로나 시절에 이 장경태와 술을 마셨다라는 이준석과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경태 강제 성추행 사건과 이준석 보좌 간의 이 성폭행 미수 사건과 피해자가 같다라고 합니다. 같은 피해자, 같은 구조, 이 성비위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요, 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구조적 성범죄의 실체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장경태 강제 성추행 사건, 그리고 이준석 의원실 5급 보좌관의 성폭행 미수 사건, 이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요, 이번 사안이 이미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성 한 명이요, 2번의 정치권의 성범죄에 노출됐다라는 사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자는요, 정치권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비가 됐고요, 회식과 합석이다라는 이름의 정치적 사냥터에서 또다시 희생이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모두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회유와 압박, 무고 프레임, 그리고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요, 특별한 이유는 가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한 정치 권력의 폭력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장경태의 강제 성추행 사건은요, 회식이 의도적 합석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준석 보좌관 사건은요, 이 피해자가 이미 장경태 사건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던 중에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방치가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두 사건이 드러난 후의 태도다라는 거죠. 장경태는요, 뻔뻔하게 무고 프레임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했고요. 이준석 측은 재빨리 꼬리 자르기에 나서면서 조직적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양당 모두가요, 여성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같은 피해자가 2번이나 성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든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보좌관이 장경태를 합석시키면서 터진다 아슬아슬했던 장경태가 결국 사고를 친 겁니다. 자, 왜 같은 피해자가요, 2번의 범죄에 노출됐는지, 자, 민주당의 장경태와 이준석, 피할 수 없는 공범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법정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린, 그러니까 내란몰이의 끝을 알렸지만요, 이 이재명이는 더욱더 가열차게 내란몰이를 할 겁니다. 내란 말고는 뭐 의자가 없기 때문이죠. 상대를 억압하고 끌어내려야만 존재감이 드러나는 좌빨이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도요, 굉장히 탄압을 하고 있는데요. 민노총이 장악한 구글 코리아가 정권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광고 제한, 영상 노출 빈도가 훅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 한 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이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살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 댓글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이준석은 자신에게 이제 쏟아지는 이 관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장경태를 치고 있고, 장경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맞고소를 들어가고 있고, 정치판이요, 참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가질 수 없습니다. 자, 의도된 회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합석에서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자, 여성을 권력의 소모품으로 본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회식 자리에서 강제 성추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장경태 사건의 출발은요 우연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주도한 인물은요 이 장경태와 매우 끈끈한 개혁신당 이준석 5급 보좌관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정치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시각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 보좌진을요 정치인들의 사적 관계 구축에 이용한 것이 아닐까. 본인들 회식에 왜 장경태를 부른답니까? 그 회식도 국민 세금으로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술자리에 소모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경태의 강제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아니 거기를 왜? 라는 육성이 담긴 게 영상으로 지금 전국에 뿌려졌고요.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2명의 여성 보좌관들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피해 여성에게 알렸고 그것을 문자로 주고받았다라는 게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의 추행에 대해서도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2명의 보좌관들은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사건의 첫 장입니다. 자, 논란이 일자 장경태는요 여성의 추행을 지우고 데이트 폭력으로 포장하고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장경태가 뻔뻔하게 무고로 맞고소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죠. 국민들이요 화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이트 폭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을 믿을까? 라고 의심치 않을 수가 없죠. 자, 국민들은요 이 장경태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꽃뱀 취급하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남자친구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피해 여성은 강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장경태는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남자친구는 장경태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죠.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경태가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장경태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요 550석 이상의 공천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루는 게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장경태가 서울시당 자리를 꽤 차야지만 정청래 라인들을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명천대전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내분이 치열한데요. 이 정청래가 장경태를 잃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경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도 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버티자 전략으로 이 판을 짰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인생 나락가더라도 이 공천권만큼은 지키겠다. 내 한 목숨 바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자, 여기에 또 이준석은요. 지 살겠다고 장경태를 뒤통수 치고 나왔습니다. 어찌 될지 한번 봐야 하는 판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더 큰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장경태 성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가요 이준석 보좌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의 같은 피해자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자가 1년 전에 장경태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은밀한 회유, 압박, 사건, 은폐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피해 여성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장경태 강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라고 이 선임의 표현상 압박 수위가 셌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고소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술자리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가요. 보도를 하지 않기로 확정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마라 라던 회유도 종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뤄봤을 때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요. 보도의 차단 그리고 증거 은폐 시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국회의원 권력 아래에서 피해 여성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겁니다. 자, 사건 직후에 피해자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는요, 이 장경태의 성추행 혐의, 이 고소권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요, 이 피해 여성에게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남자친구 날려버리겠다,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고 하면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경찰 진술에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까. 그러던 중에 상황이 더 끔찍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냐? 성폭행 미수 사건이다 라는 거죠. 자, 이준석의 5급 보좌관이요, 이 피해 여성 장경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2주 전쯤에요, 이준석의 이 비서관 중에 성비위 사건에 검찰 송치로 인해 가지고 면직 처리됐다, 이게 뉴스에 반짝 뜨고요, 훅 사라졌는데요. 그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장경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묘하게 이준석 비서관의 사건과 이 장경태 사건이 연결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장경태에게 이미 한 차례 권력 폭력을 당해 있는 이 피해자가요, 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자기 그 비서실에 선임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수법도 같은 수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가 되고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다라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장경태 사건을 묻어뒀던 이 피해 여성이 안 되겠다, 이번에 이 두 사람 그냥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을요,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1년 전에 발생했던 장경태 준 강제 추행 혐의도 같이 고소를 때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치권 성범죄가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유로 진실을 묻었고요, 압력으로 고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비서관, 5급 비서관이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죠. 이렇게 잘못된 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폭행 미수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경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제대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 후에 있을 성폭행 미수까지는 없을 일이었다라는 거죠. 정치권 전체가 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비서관 9명 중에 신입 비서관이 장경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1년 전 사건이고, 이게 5급 비서관이 압력을 행사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거를 이준석이 몰랐다? 저는 모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10월달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 비서를요, 장경태에게 피해를 받은 이 비서를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몰랐을까? 결과적으로요, 피해 여성은요, 두 번째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두 사건 모두 고소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모두 공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적 정의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은요, 항상 여성 인권을 말합니다. 개혁신당은 청년 정치 개혁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 두 당 모두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고요. 아니, 어쩌면 피해 여성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경태는요, 초선 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범죄 피해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본인을 강제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에게
꽃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니 자기 범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드러난 거죠. 자, 여기에 이준석이 장경태 뒤통수를 치고 나왔는데요.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 여성을 두고 주랭랑 친 것이냐라고 장경태 해명 기자회견에 맹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럴 수가, 장경태는 황당했을 것인데요. 이준석이 이럴 리가, 우리는 못된 꿍꿍이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 자, 1년 동안요, 장경태 성추행을요,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숨기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몰랐을까? 몰랐다라고 해도 이준석 비서관이요, 최근에 2달 전에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사건이 커질 거다라는 것도 알았겠죠. 알았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한 거고, 몰랐으면 이 비서관들의 9명 비서관들에 대한 감독 실패죠. 9명도 컨트롤 못하는데 당을 컨트롤하고 국민들을 컨트롤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 가짠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5급 비서관 사진이 떴는데요. 뭐 실명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김희철이다라고 합니다. 11월 18일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요, 서울 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이준석이요, 면직 처리하려고 막 움직였는데요. 국회 사무처가요,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원 면직은 어렵다라고 사직 처리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김희철을요, 5급에서 9급으로 강등시키고 직권 면직을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장경태를 맹공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장경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비서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지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성추행 의혹이다라는 본질은 지워지고 정치판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태도는 매우 비열하죠. 주변인 신상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물을 흐리려는 모습을 보니까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몰렸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사건은요, 정당 구도를 떠난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구조적 성비위 시스템 붕괴 사건입니다. 뭐 말은 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냥 이준석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이준석의 5급 선임 비서관 김희철이가 자신의 하급자인 여성 비서관을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소를 막고자 회유 그리고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고, 나아가서 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이 강요죄,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 이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형법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은요, 이 피해 여성을요, 준강간 미수 혐의로 또 고소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회유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가해를 한다라는 정황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가로 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5급 비서관 김희철이가 국회의원 비서실이라는 공적 권한을 악용해가지고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회유, 압박, 위축시키려고 했고, 나아가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까지 겹쳐진 상황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권 내 인사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권을 이용한 성범죄 은폐 그리고 피해자 침묵 강요 시도다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 엄중히 수사 처벌해달라라고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역시 움직이는 우파입니다. 자, 김철근이가요, 새벽 1시에 대전에 내려가서 썼던 7억 각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죠. 한동훈의 찐찐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직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이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신합 변호사께서요, 항고장 제출하면서 다툼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올해 6월에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제기한 자를요, 재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은요, 애지중지 현지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된 거죠. 이준석이나 이준석 비서나 이 성에 대해서 참으로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하죠. 이 똥물에서 둥글던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분탕을 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언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참에요, 이 이준석 똥 묻은 것들 싹 다 걷어내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 장동혁 중심으로 재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판의 부패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깨끗한 판에서 국민과 함께 새 정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소리를 키워가야 되겠죠. 김영윤 TV였습니다.